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겸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입니다. 오늘 그 KS 관련해서 제가 정기적으로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꼬마 빌딩 꿈틀, 강남, 용산, 성수동을 주목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시간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저는 늘 3단계로 진행을 하잖아요. 현황을 짚어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세 번째는 대응 전략이죠.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중소형 빌딩의 국내 현황은 어떠할까요? 이게 궁금하시죠? 네. 그런데 우선 해외 부동산과 같이 좀 연결해서 보는 게 아무래도 좀 합리적이고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을 비롯한 독일이라든지 유럽의 부동산 시장, 특히 세계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시장은 역시 뉴욕과 홍콩, 싱가포르, 런던, 파리 이런 곳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소위 글로벌 동조화 현상이 부동산 시장에도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을 먼저 살펴보고 또 국내 시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빌딩 시장이라고 그러죠. 오피스 시장의 동향을 보면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 우리 언론이나 인터넷에 자세히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를 하면, 대표적인 사례가 미래에셋에서 홍콩에 2,800억짜리 그 오피스 빌딩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좀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런 보도를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은행이 또 투자를 했는데 한 70% 정도 이런 얘기가,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선 이제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은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의 개인 의견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지금 아시아경제든 이 신문에 난 걸 지금, 그러니까 통계적 기초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국내 시장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이나 굴지의 기업들이 미국이나 홍콩이나 독일이나 심지어 벨기에까지 투자했던 이런 것들이 지금 펀드 같은 것들이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 반면에 국내 오피스 시장만 놓고 보면 지금 국토부 통계입니다만 이게 5월까지 보니까 25% 정도 오히려 빌딩 거래가 늘었다. 그러니까 이 빌딩 시장의 바닥은 올 1월이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통계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반기 거래량을 보았더니 약 24.5%, 25% 가까이가 증가했다. 이걸 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빌딩 거래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앞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고하는 선행 지표라는 것은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누가 사나 봤더니 이렇게 재벌들이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다주택자, 그러니까 연령별로는 40 내지 50대, 재산적으로 보면 그렇게 고액 자산가가 아니라 10억에서 한 50억 정도 가진 분들이 빌딩을 매수하고 있더라. 이게 빌사남이라는 곳에서 지금 발표된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빌딩을 사나 봤더니 지역이 중요하죠. 오늘 이제 다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강남, 여전히 강남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용산이 뜨고 있으니까 용산. 그리고 성동 중에서도 뚝섬이라고 불리는 성수죠. 또 여기에다가 영등포나 청량리 이런 쪽에 대상이 얼마냐 봤더니 50억에서 100억 사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약 10억에서 30억 정도 가지고 접근이 가능하고, 면적을 보았더니 이것도 중요하죠.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3,000제곱미터, 그러니까 1,000평 미만이에요. 그리고 새 건물이 아니라 낡은 노후 건물을 매입하더라. 이게 지금 현황입니다. 상당히 흥미롭지 않아요? 이 짧은 시간에 지금 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유동성이 많죠. 이런 돈들이 500조, 은행으로도 가지만 이미 좀 발빠른 사람들은 아파트 재건축하고 소위 고가 아파트도 사고 있지만 다시 빌딩 시장을 주목하고 여기에 들어오고 있고, 시세보다 저렴한 이러한 1,000평 미만의 소형 빌딩이라고 할 수 있죠. 소형 빌딩을 누가 산다? 거액 자산가가 아니라 중산층이 40, 50대가 사고 있더라. 이게 지금 우리 시장의 현황입니다. 여기서 잠깐 의문이 들죠. 결국은 외국에 있는 소위 랜드마크적인 이런 오피스 빌딩 가격이 급락한다는 얘기는 막 20, 30% 빠진다는 거잖아요. 이 한 거는 결국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세 가지가 좀 다릅니다. 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요점만 말하면, 미국과 홍콩과 한국 시장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미 가격이 굉장히, 이 미국의 오피스 시장, 홍콩은 너무 과열됐었어요. 그러니까 거품이 많이 끼었고 우리의 오피스 빌딩보다는 가격 상승이 높았다는 점, 뭐 수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줄이고요. 두 번째는 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왔어요. 소위 말하면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라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외국은 이제 재택근무가 거의 일상화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재택근무도 하고 본래대로 사무실 근무 형태하는 이걸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고착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과 우리는 좀 다른 거죠.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형 건물에 임차 수요가 줄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 세계 경제가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수요 자체가 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변화도 있고 근무 형태죠. 또 하나는 산업이 침체됨으로 인해서 이런 변화가 좀 나타난 것이다. 근데 우리는 사정이 달라요. 우리는 거의 재택 근무하는 곳이 없죠.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거의 다 회사 방침도 그렇고 이제 다 복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그렇게 거품이 많이 쌓이질 않아서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어느 정도 거품이 해소되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 더 보태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 이 내용이 같아요. 하나는 건물 가격이, 건축비죠. 이게 많이 올라 버렸어요. 건축을 안 지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면 새 건물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점들은 사실은 선진국과 우리나라가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많이 질문을 받는 얘기가 뭔가 하면 다주택자들의 고민이에요. 제가 유로 상담을 하는데 최근에도 보니까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자산가든 아파트가 있겠죠. 그런데 이걸 다시 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를 살 것인가, 또 이 세금과 관련해서 이러는 거예요. 정책 변화와 관련이 있죠. 이런 고민을 많이, 아니면 꼬마 빌딩을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저는 꼬마 빌딩을 사는 게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시다시피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뭐 층고를 70점으로 올린다, 용적률을 뭐 300%에 450 올린다, 이래서 지금 압구정, 현대니, 잠실주공 5단지 엄마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맞아요. 그런데 다음 정부가 만약 진보 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이거는 제가 들어선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죠. 양도세 중과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도 언제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정책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 정책이란 결국 정치가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뭐 아실이라고 믿고 부연 설명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부동산을 한번 매입한다면 최소 5년에서 10년 앞을 투기꾼이 아니라면, 그렇다 그러면 10년 후까지 지속적으로 가격, 그러니까 매매 가격과 임대 수익이 오르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이게 키포인트잖아요. 성공의 비결인데, 그런 면에서 저는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주택을 이제 자식들에게 적정할 때 하나씩 사주고, 투자 목적, 자산 가치 상승의 목적이라면 꼬마 빌딩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역, 어떤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이 소비자, 투자자는 늘 현명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꼬마 빌딩을 살 때인가 팔 때인가, 통계를 보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저점이 올해 1월에 지난 것 같죠? 그러면 이제 더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 뭐 이게 경제 위기가 오면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거기까지 제가 예측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흐름의 순응에서 본다면 변화를 따라잡으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올해부터는, 앞으로는 하반기부터 꼬마 빌딩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그렇게 위험은 줄어들었고 오히려 수익에 대한 비중은 좀 높아질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공 비결이 뭐였죠? 지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장 지역이죠. 저는 이걸 줄여서 성지라고 하는데, 네 가지 지표를 보면 안다고 그랬죠. 인구 증가, 소득 증가, 교통 인프라를 비롯한 인프라 증가, 행정 계획이, 그곳이 아까 지금 말한 대로 강남, 용산, 성동, 이런 지역, 여기다가 이제 여의도, 영등포도 포함이 되고, 또 청량리라든지 이렇게 앞으로 지하철이 많이 들어가는 연결등, 뭐 넓게 보면 수도권까지 되겠지만, 또 그 지금 말한 핵심 지역, 코어 로케이션 지역, 인접 지역에도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겠죠. 딱 이 지역만 좋은 건 아니니까요.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을 알아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금 가장 이제 1000평 미만이 좋다라는 것이고, 낡은 빌딩이 좋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새 빌딩은, 신축 빌딩은 가격이 굉장히, 가투비, 가격 대비 투자 가치가 높아요. 이게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내 돈이 얼마 에쿼티가 있어야 될 것이고, 대출은 최대로 이제 60에서 보통 80%인데, 뭐 금리도 앞으로 계속 오르기는 이제 어렵죠. 미국이 금리를 한 차례 올렸지만 거의 마지막이다,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한 차례 더 올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내년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고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도 안정될 것이다. 이게 저의 의견이 아니라 이 금융이나 경제 전문가의 대체적인 의견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보면 지금 저가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낡은 이 건물을 사면서 가장 지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실은 리모델링 비용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 낡은 빌딩 같은 명도가 좀 문제가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바로 사가지고 헐고 다시 신축할 게 아니고, 요즘 이제 공사비, 건축비가 비싸니까 조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지금 매수할 때 보면 명도가 매도자 책임이냐 매수자 책임, 이것 때문에 잘 계약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매수자의 책임이다 하더라도 좀 낡은 건물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신축 계획을 가진다면, 사실은 이때 이제 여러 가지 계획도 좀 짤 수 있고, 또 금융에 대한 이런 비용도 좀 절감할 수 있고, 또 설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소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대상을 좀 넓혀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네 가지가 중요한데, 우선 입지가 중요하죠. 그 전에 성장 지역, 성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핵심 입지, 로케이션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가격이 비싸지 않아야 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여기다가 미래가치가
이제 중요하고 제가 늘 앞으로 변화가 많은 거 그러고 보니 하나 더 하니까 5가지가 되겠군요. 세금. 그러니까 지금 부담하는 세금뿐만 아니라 내가 전체적으로 부동산의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을 통해서 부담해야 될 세금이 얼마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5가지를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적어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성공 법칙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중소형 빌딩에 대한 현황과 미래와 전략에 대해서 말했고 꼬마 빌딩 강, 용, 성에 주목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